오늘은 입에서 나는 냄새 중에 큰 병 신호가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에서 입냄새가 나면 단순한 입속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는 냄새 중에는 큰 병이 생겼을 때 풍기는 냄새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입속 문제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질환이 생겼을 때 입에서 냄새가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입속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입속을 청결하게 관리하는데도 심한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이건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다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입에서 어떤 냄새가 날 때 어떤 병이 생겼다는 신호인지, 냄새별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은 어떤 게 있는지, 내 입냄새 확인하는 방법과 입냄새 없애는 방법까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입냄새가 심한 노년층은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 전성시대입니다. 모든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도 많지만 코를 막고 숨을 멈추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악취도 많습니다. 지독한 악취를 맡는다는 건 고통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제가 방귀를 뀌면 저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도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어떤 날은 도망을 가더군요. 그런데 입냄새는 대변 냄새보다 더 지독한 생똥내를 풍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아무리 똑똑하고 멋져 보이는 사람도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묵은 똥내가 난다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또한 아무리 다정한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어느 한쪽에서 입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면 부부지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입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냄새는 몸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냐? 우선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입속 질환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왜냐? 입속 질환으로 인해 입속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속 세균은 구균, 간균, 나선균, 방선균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간균이라고 하는 균은 심한 악취를 풍기는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년의 흔한 구강건조증도 세균을 빠르게 번식하게 만들고 입냄새를 지독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입속에 서식하는 세균이 많아지면 전신 건강까지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속에 사는 균이 어떻게 몸속 다른 장기까지 병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입속에 유해균이 번식하고 많아지면 유익균이 사라지면서 입속 세균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균은 잇몸 뼈를 녹이고 치아를 빠지게 하는 치석과 치태의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치석의 유해균은 치아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때 입속 세균은 혈류를 타고 몸속 중요 장기로 이동한다 이겁니다. 입속 세균을 무섭다고 하는 것은 고약한 입냄새도 만들지만 몸속 깊숙이 침투해 새로운 2차 감염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전신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입속 문제로 악취를 풍기고 전신질환까지 만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입냄새는 입속의 문제로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속에 발생한 질환으로 인해서도 입에서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입냄새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몸속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입냄새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 6가지나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입에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냄새는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식도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입을 통해 나오기도 하고 또한 위장 내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입에서 피냄새가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입에서 고약한 하수구 냄새가 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하수구 냄새가 난다면 편도 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편도 결석은 편도의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입안의 침 그리고 이물질이 섞여서 결석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결석에서 아주 고약한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입에서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달걀 썩은 내가 나는 것은 간에 병이 생겼다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왜냐?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노폐물을 해독하지 못해 입에서 달걀 썩은 내가 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일을 먹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난다면 이것은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 당뇨 합병증인 케톤산 혈증이 있을 때 혈액 속의 케톤산 물질이 다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케톤산 물질은 입을 통해 과일 향이나 아세톤 향을 풍기게 된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 이번엔 곰 삭은 홍어 냄새나 옛날 푸세식 변소에서 풍기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은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콩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왜냐?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나 생선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속 암모니아가 배출되지 못해서 입을 통해 나오면서 옛날 푸세식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또는 다이어트를 하느라 체중 감량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식사를 할 때도 지방이 분해되면서 케톤이 만들어지고 케톤에서 아세톤 같은 화학물질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평소에 입냄새가 없었는데 갑자기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비염이나 축농증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염이나 축농증, 이런 이비인후과 질환이 생기면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져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때 입속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번식해 입냄새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이건 어떻게 체크해 봐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입에서 지금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혀로 손등을 핥아서 침을 묻히고 5초 정도 지난 후 맡아봅니다. 또는 면봉으로 혓바닥에 있는 설태를 긁어서 5초 정도 지난 후에 냄새를 맡아봅니다. 또 종이컵에 침을 뱉은 후 냄새를 확인해 봅니다. 이때 나는 냄새가 내 입냄새입니다. 그러면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입속 문제로 나오는 입냄새는 입속 문제를 해결해야 사라집니다. 또한 전신 질환으로 인해 생긴 입냄새도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구강 건조증으로 세균이 번식해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는 입속을 촉촉하게 해줘야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녹차잎을 씹는 방법도 좋은데요. 녹차잎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입속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작용으로 입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오늘은 입냄새로 알아보는 전신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 당장 입냄새가 나는지 손등을 핥아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입냄새 중에는 몸에 큰 병이 생겼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